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고 합니다. 5개 보험회사부터 올 10월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죽어서 받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고객에게 좋은 걸까요?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해주는 사망을 담보로 한 보장성 보험이죠.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내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남은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의 사망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켜주기 위함이나 상속세 등의 리스크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험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 기대 여명도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로 OECD 내 하위 수준이고요.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기존에 낸 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죠. 종신보험의 가입 제한서를 통해서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0세 남성 상위 1급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매달 23만 7천 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 보험료는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납입기간을 다 채우고 60세 이후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5,600만 원을 내고 1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납입기간 중에 사망을 한다면 이보다 더 적게 내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 사망을 해도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유가족이 받게 될 보험금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최소한으로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가장 되시는 분들이 준비한 보험이 바로 이 종신보험이었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납입이 끝낸 종신보험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정부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특히나 경제적인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이 소득 공백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후에 가족들이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 계약자들이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요즘 나오는 종신보험에는 사실 연금 전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들이 많지만 과거에 판매되었던 종신보험에는 이런 연금 전환 제도가 없는 상품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보험의 제도성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준다고 하고요. 연금 수령 시점도 65세에서 55세로 10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연금하면 가장 먼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60세가 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은퇴 시점은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니까 은퇴 후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이 기간이 짧게면 몇 년이지만 길게는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공백을 이제 이미 완납한 종신보험이 있다면 유동화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으로 약 2.2배가 되고요. 가입 금액도 35조 4천억 원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에서 개별통지나 문자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 10월 이후에 카톡이나 문자 등을 잘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유동화 특약을 부여하는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신청 요건을 갖춰야지만 유동화가 가능한데요. 신청 자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은 심사받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판매되었던 모든 종신보험에 유동화가 부과되지는 않고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고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도 10년 이상 되어야지만 합니다. 보험료를 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요. 유동화를 신청한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에서 하나라도 미충족이 된다면 유동화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 이상 되게 초과 금액 수령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서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2년부터 5년이나 10년 등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유동화 신청에 따른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동화를 신청하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동화를 실행한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부과를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유동화를 신청하고 30일 안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연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동화를 신청해서 연금을 받던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요.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유동화 비율을 60%로 선택을 하고 20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65세 연금을 받는 걸로 설정한 이후에 10년 뒤인 75세 사망을 한다면 50%인 반만 지급을 받게 된 건데요. 이때는 신청한 유동화 60% 중 반인 30%는 진행되지 않았고 유동화하지 않은 40%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70%인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나 우선은 1차로 5개 회사부터 시작이 되고요. 갈수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연금을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후 매월 받는 월지급형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연지급형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월지급형이 나오면 월지급형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월지급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인데요. 40세에 20년 납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매년 15만 1,000원을 낸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낸 보험료는 총 3,624만 원이 되는데요. 유동화 비율 70%로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한번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정이율 7.5%로 계산을 해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면 매달 18만 원, 총 4,3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면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이때는 총 4,8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7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22만 원을 받게 되고요. 총 5,3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유동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30%인 3천만 원은 유가족이 받게 되는 건데요.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기간이 길어져서 적립액도 함께 커지면서 연금 수령액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정해진 예정 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예정 이율이 낮을수록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고 소비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 적립금액을 활용해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적립금이 많을수록 유동화 금액도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 이율이 낮은 보험 상품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유동화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유동화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계약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령 금액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없는 반면에 보험계약 대출은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또 상환 금액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 상환하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은 이자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올 10월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가 되고 이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연금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서비스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서비스형은 보험회사가 서비스나 현물을 소비자에게 지급함에 원가 이하로 중개이익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 고령의 가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에서 상계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두 가지 연금형과 서비스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연금 전환에 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면 연금으로 전환을 해도 1억을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이 받게 될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게 남겨주는 종신보험의 탄생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참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는 당연히 유동화 제도에 마음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수령 기간과 퍼센테이지를 나에게 맞춰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옵션 사항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보셨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총 내가 내야 할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저라면 저한테 대입해서 유동화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망해서 자녀에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물려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생활비가 없어서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유동화를 통해서 연금을 받게 될 상황이 된다면 저는 자녀에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용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물려받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효도도 하면서 따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물려받아서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금을 매달 쪼개서 지급받는 연금보험보다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님의 종신보험이 좀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 보면 오래된 종신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길고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에 대한 조언,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